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박 대표고요. 저는 최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마케팅 사업이랑 우리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 업주분들 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사업이라는 게 살아남기가 쉽습니까? 아우, 너무 어렵지 않나요? 2018년 1월에 시작을 해서 7년째 이 사업을 와, 하고 있어요. 오래됐네. 우리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왔잖아. 하나하나의 카테고리에 어떻게 해서든 A 매장이 다 나오게 하자. 어떻게 한 방에 딱 검색하면 최상단 딱 찍어가지고 그거 보고 한 방에 매출 오르고 이런 건 세상에 불가능하다. 천천히 가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사업을 했던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를 않았던 거죠. 그냥 한 방의 광고가 아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정보를 쌓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딱 눈에 띄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지역에 같은 매장이 있더라도 뭔가 우리가 다르게 적용해봤던 것들이 네. 있잖아요. A 매장은 이렇게 적용해보고 B 매장은 이렇게 적용해보고 네. A 매장에서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가 달랐지? 네. 하면서 그걸 하나씩 적용해보다 보니까 네이버에 막 눈에 띄고 플레이스에 막 눈에 띄고 네. 블로그 체험단을 해도 그 매장들은 또 블로그에 눈에 많이 띄고 그렇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조금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를 전체를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 처음에는 몰랐어. 네이버에 홈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 이런 것들을 하나 발견하는 거지. 네. 그러면 보자. 전국에 있는 음식점 중에 홈페이지가 있는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될까? 거의 없었죠, 그 당시는 또. 심지어 뭐 프랜차이즈 같은 좀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들 다 빼고 나면 99.9%가 홈페이지가 없다. 차별화 전략. 우리 경쟁 매장은 홈페이지가 없는데 우리 매장은 홈페이지가 있다. 얼마나 차별화야. 근데 이 홈페이지를 플레이스 안에 등록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네. 네. 그거에 착안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지. 네, 맞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는 저희가 좀 관리 업체가 호텔이 많았었잖아요. 네. 호텔도 홈페이지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업체가 네. 있고 누가 홈페이지 봐 라고 말씀하셨던 업체들이 네. 있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굉장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꿨던 업체가 그랬죠. 있고 홈페이지를 등한시하고 아예 만들지도 않았던 업체들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결과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희 밑바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디 마케팅 회사라던가 검색을 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 학원 보내려고 검색하잖아. 그럼 다 홈페이지 보고 야, 이거 괜찮은 학원인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가름하고 있다고. 근데 그 홈페이지가 없다? 그럼 그 판가름 안에서도 도마 위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야. 일단 신뢰도 자체가 좀 떨어지죠. 여기는 좀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아닌가 네. 하는 그 신뢰도 면에서 떨어지는 네. 거죠. 네. 근데 홈페이지가 한 3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글이 하나도 없어.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고객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매장에 오는 고객들도 그 홈페이지를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네. 그 정말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네. 누군가 그 첫인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순간 딱 보면서 찰나에 그냥 그 그렇죠. 첫인상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다들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이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서 우리 매장을 홍보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 매장을 안 와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렇죠.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이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내가 눈에 들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야겠죠. 그 중에 정말 강력한 무기가 홈페이지더라. 네. 근데 그 홈페이지를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야기를 쌓아 나가는 거다. 관리가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또 했잖아요. 네. 이걸 또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선물이 온 줄 알아요? 파워링크 광고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잖아. 네. 근데 그전에는 홈페이지조차 없는데 파워링크 광고를 어떻게 해? 그렇죠. 파워링크 광고라는 영역은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기업들의 영역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소규모의 매장들이 홈페이지도 없었으니까 파워링크 광고는 전혀 우리 영역이 아닌 줄 알았지.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쫙 이만큼 관리하다 보니까 야, 이거를 파워링크에 등록만 하면 대박이네? 그럼 대부분의 우리 소상공인들이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파워링크를 안 한다? 파워링크에 광고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만 독점 광고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맛집 이런 것들 정도는 그래도 대기업들이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들 올리는 것들이 많아서 한 클릭당 비용은 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초밥집이야? 그러면은 강남 초밥집 이 정도만 검색을 해도 무주공산인 거야. 그렇죠. 그때는 우리만 등록돼 있었던 거죠. 네. 클릭당 최소 비용 70원만 걸어놔도 다 독점 광고.
그랬더니 이 홈페이지 하나로 파워링크로 광고를 다 독점하네. 네.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통합 검색 상단에 우리가 나오는 게 그게 쉽지 않으니까로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연결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강남 초밥집 딱 치니까 맨 위에 우리 광고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전부 2018년도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또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서 또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네. 그 당시에는 피해 사례들이라든지 네. 나 다 해봤어. 해봤는데 효과 없어. 그래서 그냥 지레짐작 네. 안 하시는 분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틈새를 좀 노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파워링크도 올렸죠. 음. 또 홈페이지는 어떻게 계속 지금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죠. 네. 그럼 홈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올라갈 수 있을까?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 그거 어렵죠, 그게. 근데 기가 막히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콘텐츠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네. 그게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음. 블로그 체험단 지금은 다들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2018년도에 당연하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도 좀 네. 소수의 영역이었었고. 소수의 영역이었죠. 네.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도 블로그는 끝났다. 음. 그래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이미 선구자로 해왔던 분들도 그때 당시 조금 소홀해졌던 네.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열을 올리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대에 좀 편성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말자.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게 강남 맛집 최상단 물론 잡으면 좋지만 못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매장의 이 장점을 누군가는 계속 온라인에 올려줘야 된다. 그 역할을 체험단들이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좋은 글들을 어쨌든 올려만 주면 돼. 그럼 어딘가에선 나와. 근데 이 어딘가에서 나오는 게 상단에 못 나올 수는 있지만 그 글을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옮겨 담을 수 있잖아. 계속 옮겨 담았더니 한 달에 체험단을 5팀만 해도 우리 홈페이지에 5개의 블로그 글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용 후기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계속 살아있는 거지. 거기에 메뉴 사진 열심히 찍어가지고 또 올리고 또 이벤트도 계속 바꿔주고 이벤트도 한 번씩 바꿔서 네. 올려주고 또 공간 사진도 예쁘게 찍어가지고 또 올려주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업주가 선행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기부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독립 유공자분들 네. 모셔서 식사 대접해주시는 네. 업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미담이에요. 그렇죠. 이 미담을 또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후원을 했습니다. 도움 드렸습니다. 또 요즘 세상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요. 이런 일로 홈페이지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홈페이지와 파워링크 광고 그다음에 블로그 체험단 연결되는 걸 또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계속 네이버 알고리즘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체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네이버가 플레이스를 예전에는 그냥 뼈대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계속 뭔가 강화해 가는 것 같네. 플레이스가 어느 순간에 막 강화가 되어 가는 거야. 네. 그래? 그럼 플레이스를 그냥 두면 안 되겠네? 하다 보니까 플레이스를 막 들여다보다 보니까 맨 위에 플레이스 최상단에 사진 5장 딱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그냥 그 다른 밑에가 주소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었던 곳이었는데 그 위에 새소식란을 넣는 곳들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전화번호 주소 바로 밑에다가 이제 우리 매장에 소개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점점 바뀌어가죠. 점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홈페이지 주소밖에 못 넣었는데 홈페이지 주소에다가 블로그 주소 넣을 수 있고 인스타그램 주소 넣을 수 있고 예약 버튼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네. 네. 영수증 DB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당시에. 영수증 DB가 코로나 이후에 생겼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블로그 리뷰, 네. 아니면 이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네이버 예약 리뷰. 그 정도였죠. 근데 블로그 리뷰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영수증 리뷰까지 생겼어. 또 들여다 보니까 뭐가 생겼는 줄 알아요? 뭐였죠? 메뉴란이 생겼어. 음. 메뉴란이 없었던 게 생기기도 했지만 네. 그 메뉴란이 처음에는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다가 그냥 테스트하고 가격만 넣었던 거지. 그렇죠. 그거조차도 입력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았었죠. 네. 야, 이거 남들은 다 텍스트하고 가격만 넣는데 이거를 그럼 우리는 보다 보니까 사진을 넣을 수가 있네? 그럼 이 텍스트보다 정말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그 메뉴란에 또 들어가면은 훨씬 더 또 각인이 되잖아. 그렇죠. 그걸 또 바꿔봤지. 이 플레이스 하나만 가지고도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 당시에도 플레이스는 이미 방치되어 있는 업체들도 많았었고 네. 플레이스를 조금씩만 손 봐도 네. 그게 이미 네이버 로직에 적용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보편화되지가 않았을 때니까.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도 조금씩 바꾸고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게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는 가치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점점 서로 경쟁이 이제 심해진 거죠. 그렇죠. 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플레이스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어. 또 갑자기 이제 바이럴이 시작이 되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관리하는 매장에서 플레이스 순위 지금 올려주는 업체가 나타났다. 어딘지 알아봤더니 저장하기. 저장하기 5,000건에 얼마, 저장하기 1만 건에 얼마.
제가 그게 플레이스 순위 보장이 19년도 정도에 제가 처음 접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플레이스 순위 보장보다는 블로그 순위 보장이에요. 블로그 순위 보장도 네, 있었고. 블로그 순위 보장을 많이 하셨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플레이스 순위가 이제 중요시 되는 시점부터 플레이스 순위 보장이 생기기 시작한 게 19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플레이스 순위 보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트래픽을 이만큼 끌어올리는 거. 영수증 리뷰, 네. 저장하기, 그리고 매크로 돌려가지고. 매크로 돌리고, 매크로 네. 돌려서 뭐 강남 맛집 검색하면은 A라는 매장이 계속 클릭되게끔 네.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플레이스 주소 걸어놓고 네. 인스타그램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끔. 네. 그 할 때마다 효과는 있어. 음. 그러면 순위가 올라가. 근데 지금 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한번 네이버가 그걸 갈아엎으면서 네. 그 다 문 닫았었잖아요. 다 문 닫았잖아요. 네. 그때 연관 검색어 조작, 네, 연관 검색어 조작하고. 플레이스 조작, 네. 이게 이제 싹 없어졌었죠. 네. 제가 한번 정리됐죠? 그게 한 20년, 21년까지는 또 조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잠잠하다가 또 네. 최근에 또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상위를 잡기 위한 그런 인위적인 방법들,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뭐 별의별 방법들을 만들어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네. 네이버는 계속 방어를 하려고 할 거고, 네. 우리 업체들은 계속 뚫으려고 할 거고.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뭐가 정답인지 정말 진심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예전에 잘 나갔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얼마나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 나오는 그 시험 답안지를 먼저 빼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범죄죠. 범죄잖아요. 네. 그럼 그 드라마를 보는 전 국민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학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한다. 아유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이러면서 있는 것들이 더 저런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플레이스 순위도 인기 있는 맛집이 순위 상단을 잡기를 바라는 게 네이버의 마음이고 고객들의 마음이잖아.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매장이 트래픽을 써가지고 업체를 만나서 상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행위가 앞에 이야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속임인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모든 것들이 그 욕심이 화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시는 거죠. 네. 그럼 고객도 피해를 보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 정말 양질의 데이터만 잘 쌓아오신 업체들은 네. 피해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 마케팅 하지 말라고? 이런 뜻이 아니라 방금 지금 앞단에 처음부터 홈페이지 중요성, 파워링크 중요성, 블로그 체험단 중요성, 뭐 영수증 리뷰에 대해서 또 감사의 답글을 올리는 것들, 이 모든 행위가 다 진심인 행위인 거고 다 중요한 행위인 거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당연히 네이버 알고리즘이 선물을 주는 시기가 있겠지. 네. 근데 그 선물을 주는 시기라는 게 플레이스 순위만이 아닌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고객들은 플레이스 말고도 여러 페이지들을 계속 검증을 하면서 이 매장을 알게 되는 징검다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초창기에도 플레이스 순위가 이제 중요해지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업주분들께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플레이스 순위 몇이에요? 왜 떨어졌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했던 지금 돌아보면은 이 대표님들이 플레이스 순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 이렇게 관리해서 오랫동안 한 분들 네. 예전에는 그렇게 플레이스 순위 갖고 말씀하시더니 처음에 네. 지금 3, 4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네. 플레이스 순위를 말씀하시는 업체들이 없어요. 네, 물론 상위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예전보다 오히려 플레이스 순위에서 좀 멀어진 데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도 이분들은 한 말씀도 안 하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플레이스 순위가 전부는 아닌 거죠. 전부가 아니라는 네. 거를 체험을 하신 거지. 플레이스 순위가 위에 없어도 손님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레이스 순위가 상위에 있을 때 네. 괜히 매출이 잘 나왔었던 것 같고 네. 플레이스 순위가 떨어지니까 괜히 매출이 떨어진 것 그렇죠. 같고 그냥 그렇게 체감을 하셨던 네.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야 플레이스 순위 상위에 있는데 매출이 그렇다고 오는 것도 아니네. 맞아요. 네, 이걸 이제 아시다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 매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뛰어넘으셔야 그러니까 너무 이걸 성급하게 빨리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업체들도 계속해서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그 관리하고 있는 매장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 간혹 가다가 있죠. 다른 유튜브 보니까 마케팅 이런 알고리즘이 바뀐 게 있다던데요. 이번에는 뭐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플레이스 순위가 올라가는 게 있다던데요. 다른 유튜브를 보고 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런데 오랜 기간, 한 20년간 우리가 이제 이걸 했잖아. 그러면 꾸준하게 정말 항상 그 지역에서 1등하는 대표님들이 있지. 10년 이상. 네. 그런 대표님들은 의외로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안 하세요. 그 마케팅 회사에 우리 음식점에 마케팅을 맡겼잖아요. 그러면은 왜 맡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플레이스 순위가 오르고 이 마케팅 회사를 만나서 매출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맡기시는 분들은 절대 오래 못 가요. 근데 음식점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요건이 마케팅 말고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난 게 많죠. 음식도 맛있어야죠. 네. 직원 관리도 잘해야죠. 인테리어도 이뻐야죠. 깔끔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또 계속 청소도 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쓸 게 이게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장사가 잘 되는 집에 있는 거지. 마케팅 업체에 맡겨놓고도 이 음식점 업주가 계속 더 마케팅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음식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매장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거를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업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 만나고 나서 일을 다 위임하고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분들이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계속 매장이 잘 될 수밖에 없더라. 말 그대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네, 사업하시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챙기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네. 너무 그거를 본인 스스로 다 하시려다 보면은 네.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장사를 넘어서 정말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요소 한 요소 한 요소를 정말 디테일하게 챙기시면서도 믿음을 갖고 다 맡기시더라고요. 네. 직원분들에게도 그 직원이 굉장히 그 매장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 직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표님이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맞아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분이 네. 100%다 마음에 들까요? 아닐걸요? 네. 하지만 정말 믿고 맡기는 거죠, 그 직원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또 일을 하시는 거고요. 네. 네. 아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매장이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매출이 오르고 힘든 시기에도 매출이 꾸준히 나고 어쨌든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거든요. 네. 마케팅만 잘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답답한 때문 아니실까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꾸준히 본 분들이 마케팅 회사를 만나서 저희가 관리했더니 몇 개월 만에 매출이 50% 올랐습니다. 100% 올랐습니다. 이거에 절대 현혹될 일 없겠지. 마케팅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그거에 현혹되지 말자. 그리고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영상만 쭉 보셔도 저희가 모든 팁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요. 기술적인 것들을 네. 다 알려드리고 있고 또 매장 운영하는 것들, 직원 관리하는 것들, 이런 사업하는 이런 마인드들 같이 공유하면서 이 영상만 계속 따라오다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동네에서 본인 영역만큼은 무조건 1등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영상 계속 찍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마음이 큰 네. 거죠, 제일. 네. 또 최범 부장님하고 저하고는 20년 동안 정말 수많은 대표님들 만나왔고 또 지금도 우리가 10년 넘게 지금 연락하는 분들만 한둘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진짜 다 선수잖아요, 선수. 그 선수들이 왜 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린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좀 계속 알려드리는 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매장을 도와드리는 게 아닐까. 결국 내가 마케팅 기술 얻으려고 이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 마음 편하게 매출도 적당하게 오르면서 즐겁게 사업하고 싶은 마음에 이 유튜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최범 부장이랑 이렇게 커피타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저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박 대표였고요. 저는 최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